챕터 4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추가적인 여러가지 연산자를 공부할 거고요.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이러한 연산자들 중에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전반적인 연산자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챕터 4 연산자로 들어가서 첫 번째 산술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일반적인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무엇을 더 배울 거냐? 목과 나머지 그리고 제곱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에다가 10, B에다가 20을 넣어주고요. 프린트 A 플러스 B 다시 프린트 A 마이너스 B 프린트 A 곱하기 B 프린트 B 나누기 A 실행을 해보면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거꾸로 나누기. 자, 나누기도 반대도 한번 볼까요? 프린트 A 나누기 B. 네, 그러면은 B 나누기 A 나누기 B도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거슬러 내려가겠습니다. 왜 3학년이라고 했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소수, 분수 이 부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때 무엇을 배우느냐?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3을 할 경우 10 나누기 3에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3을 하고 9를 쓰고 10 빼기 9에서 1이 나옵니다. 자, 소수와 분수를 배우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썼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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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때 이 1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나머지가 이렇게 작성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을 몫이라고 읽었고요. 뒤에 있는 것을 나머지라고 읽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딩에서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 나누기를 2개를 쓰면은 소수점을 버린 몫이 나오고요. 퍼센트를 쓸 경우에는 나머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계산한 것처럼 10과 3을 넣어서 밑에다가 프린트 A 나누기 B 그러면 이 자리는 몫을 구하게 되는데 10 나누기 3의 몫은 3이 되겠죠. 자, 우리가 표현은 3.1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린트 A %B 프린트 A %B 이 부분은 당연히 나머지로 1이 나오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실행 숫자를 바꿔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결과와 이렇게 쭉 끝없이 내려가는 거에다가 목과 목 3, 나머지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곱이라고 하면은 A의 제곱은 프린트 A 곱하기 A입니다. 이 제곱을 여러 번 하고 싶다. 그러면 A의 3승, 그럼 A를 3번, A의 4승, A를 4번, A의 10승 하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10개를 쓰면 돼요. 이러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쓰게 되면은 10의 10승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공 개수가 5개 이렇게 해서 10개, 10의 10승 이런 식으로 승에 대한 개념, 제곱에 대한 개념도 쉽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방금 했었던 이러한 산술 연산자는 너무나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괄호가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 게 거듭제곱, 제곱 승수, 그래서 곱하기가
먼저 연산이 됩니다. 그 다음이 단항 연산자라고 해서 숫자의 고유, 양수,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x는 정수 아니면 실수, 숫자에 대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이 곱하기, 나누기 아니면 몫과 나머지 요 순서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러한 순서가 됩니다. 동일한 연산자의 순위가 같은 라인에 있다. 그러면은 왼쪽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것과 동일하죠.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와 빼기가 합쳐진 거, 더하기와 곱하기가 합쳐진 거, 곱하기와 나누기가 합쳐진 것들. A, B, C, N은 2, 3, 4. 그러면은 A에는 2가, B에는 3이, C에는 4가 저장이 되겠죠? 프린트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리고 A 플러스 B 곱하기 C A 곱하기 B 나누기 C 실행을 해보면 암산을 해보면 맞죠? 우리가 특히나 지금 조심해야 될 프린트에서 10 곱하기 10 나누기 10 곱하기 10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10과 10을 묶어주고요. 곱하기로. 그럼 100이 되죠? 10 나누기 100은 0.1일 겁니다. 그쵸? 프린트 10 나누기 10 곱하기 10 이거는 뭘까요? 암산해보면 10 나누기 10은 1입니다. 1 곱하기 10은 10이 되고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나누기와 곱하기가 동일해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되지만 나누기와 곱하기가 섞여 있을 때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누기 곱하기 순서대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곱하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괄호로 묶어줄 것인지 연산자 우선순위는 동일하지만 동일하다고 해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계산했다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나누기와 곱하기가 섞여 있을 때는 의도한 대로 잘 계산이 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요. 이전 시간에 문자형 데이터의 숫자를 함수를 이용을 해서 int, 플로트를 이용해서 숫자형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바꾼 숫자들은 연산자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연산이 가능하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면은 A에다가 문자 100을 넣어주고 B에는 문자 3.141592 B에다가는 문자 123456780 123456780 길게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문자죠. print int a 플러스 100 플로트 b 플러스 3.14 int c 플러스 9876543110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산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도 역시나 연산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플러스만 가능합니다. 자, 왼쪽 밑에는 곱하기 연산자가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 곱하기는 더하기를 여러 번 한 거죠. 네, 곱하기는 더하기를 여러 번 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컴퓨터는 더하기만을 안 합니다.
자, 그대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a와 b와 c는 문자이죠. 실행을 하면 더하기 연산자를 하게 되면 문자와 문자가 서로 이어 붙는 부분으로 만들어집니다. 딱 여기까지죠. 100, 3.141592, 123456890 쭉쭉쭉 이런 식으로 문자가 더하기가 가능하고요. 자, 곱하기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프린트 a 곱하기 10, 프린트 b 곱하기 3, 프린트 c 곱하기 2 면 똑같은 숫자가 10번 만들어지고요. 밑에 거는 3번, 2번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변수의 이름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야. 진짜 A는 10 이렇게 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많아지고 변수명도 어떻게 딱딱 구분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변수 이름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total number of students in school, 네, 한 스쿨 안에 있는 전체 인수를 의미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플레임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또 축약해서 쓴다고 하면은 네, 이 축약한 의미도 다시 생각이 안 날 뿐더러 결국에는 플레임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처음에 변수는 저장을 하겠죠. total number of students in class 에다가 학생 수 20명이라고 할 때, 네, 학생 수가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죠. 그런데 쭉 코딩을 하면 내가 아까 변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만들어 놓은 거 가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머릿속에 있는 걸로 다시 뭐 올라가서 찾아가지고 블럭 지정해서 복사하느니 쓰는 게 빠를 수 있어요. 생각보다 프로그램에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토탈만 쓰면은 토탈이랑 관련된 어떠한 문자들이 밑에 팝업으로 쫙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골라서 사용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인원수 한 명을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변수를 2번이나 쓰는 게 너무나 번거롭죠? 그래서 이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줄여서 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으로 플러스는 1을 씁니다.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변수 다시 한번 밑에서 변수에다가 20을 저장하고 20에다가 플러스는 1을 해주고 나서 프린트 변수 이름 실행하면 둘 다 21씩 나옵니다. 둘 다 동일하게 1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눈 모, 퍼센트, 나눈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더하기는 100, 그럼 100이 누적되죠. 누적된 데이터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이번에는 빼기는 30, 거기에 30이 빠지고 프린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바로 나누기 3 그리고 나눈 목 2로 나눈 몫을 해주고 이번에는 퍼센트 몇으로 나눈 나머지를 할까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 100까지도 숫자가 안 갈 것 같아요. 5로 나눈 나머지로 해보죠. 이거를 각각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프린트를 전부 다 각각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계산 잘해야 돼요. 처음에 20이었습니다. 20에다가 100이 증가가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30이 빠졌습니다. 곱하기 2, 180 늘어났고요. 나누기 3, 6, 3, 18, 60으로 됐고, 나누기 2 해서 2로 나눈 몫이 나왔고, 숫자가 딱 떨어지네요. 5로 나눈 나머지는 이러한 식으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합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변수를 두 번 쓸 거를 한 번으로 줄여주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수 문제입니다. 동정 교환. 왼쪽에 문제를 읽어보시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정 교환 전용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풀이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교환 전용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지수표, 참 꿈의 수표인데 아쉽게도 1원부터 100만원까지만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백지수표는 은행 가서 동전으로 교환받으려고 하는데요. 동전이 너무 무거우니까 최소한의 동전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싼 동전부터 먼저 받아야겠죠. 하필이면 또 이 교환을 해주는 직원이 수습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실수도 있다고 해요. 동전을 많이 주는 거는 봐줄 수 있지만 덜 주는 건 용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먼저 작성을 해서 횟수 파악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니를 얼마를 낼 건지가 입력을 받아서 머니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500원 동전을 몇 개를 받았는지 알려면 500으로 나눈 몫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변수 이름 500. 네, 500원에다가 머니를 500으로 나눈 몫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500원짜리를 몇 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카운팅이 될 거고요. 자, 이제 500원짜리로 바꿨으니 남아있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머니에다가 퍼센트는 500. 500으로 나눈 나머지, 위에는 몫이 저장될 거고 밑에는 나머지가 저장이 될 겁니다. 바로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100. 첫 번째 줄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한 번에 코딩을 다 하지 말고 일부 코딩에서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프린트 500원 그리고 500 대 코드를 실행해 보면요. 네. 7777이 입력이 되면 15개. 자, 위에 있는 게 입력값, 밑에 있는 게 기대값, 즉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우리가 출력한 거는 여기 출력, 백지수표 금액 500원 15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우리가 쭉쭉 진행해 봐야 되겠죠? 100에다가 머니 100으로 나눈 곱과 퍼센트는 100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바로 프린트 100원 100변수와 개 다음이 50원이죠? 50. 자, 남은 머니에다가 50으로 나눈 몫을 필요로 하고 퍼센트는 50 프린트 50원 50 개 그리고 이제 10원 남았죠? 10
에다가는 머니를 10으로 나눈 목과 남은 머니 %씩 해주고요. 프린트 10원 10개. 자, 이제 남아있는 개수는 바꾸지 못한 잔돈. 프린트 바꾸지 못한 잔돈 얼마인가요? 남아있는 머니가 되겠죠. 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채점까지 완벽하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4-6 관계 연산자. 자, 관계. 너와 나와 같니, 다르니, 큰가, 작은가 이러한 것들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이러한 비교는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참 거짓이 되는데 10이 20보다 우리가 보통 수학적으로 10은 5보다 크다 라는 명제가 되죠. 하지만 코딩에서는 10이 5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프린트 이걸로만 딱 실행을 해보면 트루 참이고요. 내가 만약에 오른쪽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false 거짓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왼쪽이 큽니까? 오른쪽이 큽니까? 뭐 왼쪽이 작습니까? 같은 말이죠. 아니면 크거나 같습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됩니다. 수학에서는 위아래 부등호를 같이 쓰지만 키보드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는을 항상 오른쪽에다 작성을 합니다. 는과 섞여 있는 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좀 전에도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이런 식으로 했죠. 는이 무조건 오른쪽에 갑니다. 는이 왼쪽으로 가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오른쪽에 써주고요. 자, 그래서 왼쪽이 큽니까? 왼쪽이 작습니까? 왼쪽 이상, 왼쪽 이하, 그리고 남은 거는 는이 두 개면은 같습니까? 느낌표는 다릅니까? 컴퓨터에서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릅니까에 대한 질문이 돼서 자, 이거 바로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A에다가는 100을, B에다가는 200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A가 B보다 작습니까? 프린트 A가 B보다 큽니까? 프린트 A가 뭐 이상입니까? 프린트 A가 이하입니까? 프린트 A와 B가 같습니까? 프린트 A와 B가 다릅니까? 자, 실행해보면 여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바꿔볼까요? 20, 그러니까 200. 그러면은 이상, 이하 같습니까? 요 세 개는 참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묻다 거짓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참, 거짓. 비교 연산자. 비교하는 부분은 무조건 퀘스천, 질문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연산자. 이 논리연산자는 and, or, not, 그리고 또는 부정이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어떠한 질문을 할 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0, B에다가는 7, C에다가는 5. 자, 여기서의 질문. A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가 가장 크다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A는 B보다 큽니까? A는 C보다 큽니까? 그러면 가장 큽니다. 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 A가 B보다 큽니까? 그리고 A가 C보다 큽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말 그대로 and니까 왼쪽이 참이고 오른쪽이 참이어야지만 이 문장이 참으로써 해당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들어가 나오죠. 자, 만약에 이 부등호 하나만 거꾸로 바꿨다라고 하면 거짓. 왼쪽은 참이지만 오른쪽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거짓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5할 연산자 또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를 점수로 본다면 10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10점을 받은 게 존재합니까? 라는 부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A가 10점입니까? 또는 B가 10점입니까? 또는 C가 10점입니까? 여러 번 넣어도 되죠. 좀 전에 AND 하나만 넣었지만 AND는 여러 개 넣어도 되고 OR도 역시 여러 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하나가 10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문장이 참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라도 10점을 받은 게 없습니까? 질문이 되게 어렵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 중에서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맨 뒤에 가서 부정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질문을 남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애매하고요. 하나라도 10점을 받은 게 없습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쵸? 그럴 때 작성할 수 있는 게 바로 not. 이 not은 오른쪽의 결과를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개라도 점수 받은 게 있으니까 true가 나오는데 뒤집으면 not이 나오겠죠? 뒤집으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점수 10점을 받은 게 없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라도 점수 받은 게 없습니까로 이렇게 10점이 아닙니까? 10점이 아닙니까? 10점이 아닙니까로 물어봐야 되겠죠? 조건도 반대로 돼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거짓이 되죠. 자,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일일이 연산자까지 다 뒤집기보다는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작성을 해주고요. 결과 앞에다가 not을 붙이게 되면 훨씬 더 코딩도 수월하고 내가 봤을 때도 해석이 수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and, or, not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해결할 때는 and, or,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부정적인 대답을 반대되는 대답을 원할 때는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훨씬 더 이용하기가 편해집니다. 조건문. 사실 지금 조건문 배울 순서는 아니지만 뭔가 어떠한 부분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안내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 B는 뭐 아까처럼 7 이래서 A가 B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실행해 주세요 라는 부분으로 if 만약 A가 B보다 큽니까? 까에 대한 콜론을 작성합니다. 이 콜론은 if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어서 계속 한다라는 뜻이 돼요. 엔터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4칸 들여쓰기가 됩니다. 다시 삭제하고 콜론 엔터 자동으로 되죠. 그러면 if 만약 무엇입니까가 참일 경우에 실행되는 공간입니다. 프린트 A가 B보다 큽니까? 에 대해 참일 경우 실행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도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위의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행되는 공간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네, 참이니까 위에 게 실행이 되고요. 숫자를 바꿔보면 거짓이 되겠죠? 실행하면 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실행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콜론을 중심으로 밑에 들여쓰기가 연속적으로 된 것.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간을 넣게 되면은 if가 조건문이 쭉 실행되다가 여기까지가 다 끝나는 공간이에요. 이 else는 들여쓰기가 끝나는 곳까지만. 그럼 이 밑에 들여쓰기는 무엇이냐? 요건 오류가 납니다. 실행하면 오류가 나죠. 네. 그래서 들여쓰기는 맞춰줘야 합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데 보면 아까랑 똑같이 3개가 났죠? 자, 다시 원래대로 위에 있는 거 참. 그럼 이 4개만 나와야 하죠? 실행하면 4개 뿐만 아니라 맨 밑에 2개도 나옵니다. 왜? 들여쓰기를 없애버렸으니까 if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코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실행되는 코딩.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들여쓰기, 연속적으로 들여쓰기가 된 공간까지, else도 마찬가지 연속적으로 들여쓰기가 된 공간까지만 실행이 됩니다. 앞서 공부했던 거를 참고로 이번에는 거북이 마음대로 다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스 코드가 기니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 설명을 할 수 있게 각각을 주석을 달면서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자리에서 코딩을 하시면은 동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화면을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비주얼 코드를 실행해 주시고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시 9 랜덤 퍼틀 파이. 자,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임포트 랜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할 겁니다. 각각의 전역 변수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실행 사이즈, 그린 사이즈, 그리고 펜, 두께, 종료, 카운트. 자, 이 부분은 왜 필요한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s width, s height, 펜 사이즈, 그리고 exit count를 각각 300, 300, 3, 0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색상, 우리가 펜의 색상을 RGB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각도, 거리, 좌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RGB, 앵글, 리스트, 커서 X, 커서 Y는 모두 0으로 변수의 개수는 7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리스트를 배우게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0을 한 번에 7개를 만들어서 1대1 매칭으로 변수가 대입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메인 코드 프로그램 타이틀 해서 서트.점 타이틀 거북이가 마음대로 기 샵 이번에는 거북이 모양 커서를 거북이 모양으로
커플점 탑 QR 캐리. 그 다음에 펜 두께 설정. 커플 펜 사이즈 해서 아까 변수 사이즈 만들었죠. 네, 프로그램 창 크기 설정을 할 겁니다. 터틀 셋업 그리고 위드스는 그러니까 S 위드스 플러스 30과 헤이트는 S8에다가 플러스 30. 자, 여기에서 만드는 S 위드스와 S 헤이트 같은 경우는 요 바로 밑에 거북이가 그릴 수 있는 캔버스 사이즈를 쓸 거고요. 그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프로그램 창 크기를 세팅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화면으로 내려가서 거북이가 그릴 수 있는 캔버스 크기 해서 터틀점 스크린 사이즈 S 위드스 S 헤이트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마음대로 거북이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무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while이라는 거, 반복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옆에는 조건식을 써요. 조건식이라고 하면 우리 비교 연산자 큽니까 작습니까 뭐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러한 부분의 결과는 뭐다? true 아니면 false죠. 그래서 아예 true를 넣어버리면 그냥 계속 반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색 지정 우리 색을 RGB죠. 랜덤.랜덤으로 하면은 값이 RGB 랜덤으로 값이 들어갈 거고 터틀의 펜 컬러를 이제 RGB로 세팅을 해줍니다. 색깔이 자동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랜덤이니까 매번 랜덤한 색깔로 지정을 하고 나서 당연히 랜덤 각도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앵글에다가 랜덤 레인지를 쓸 건데 이때는 0부터 360도까지를 지정하고요. 디스트 거리는 역시나 랜덤하게 랜덤 레인지 1부터 100이라는 거리 값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터틀에다가 레프트 각도 앵글 각도만큼 하고 터틀에다가 포워드 앞으로 가세요. 디스트 랜덤한 거리만큼 랜덤하게 거리를 움직였죠. 그럼 그 거리에 현재 위치 값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커서 x에다가 변수 값에다가 터틀의 x 커서를 가지고 오고 현재 위치의 y 값 좌표도 역시 필요하겠죠. y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무한적으로는 실행하면 안 되고 언젠간 멈춰야 되죠. 그래서 특정 범위 안에 있으면 계속 반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데 아닌 횟수가 5번이면 멈춤을 할 겁니다. 자, 진행하면 if 자 여기에서는 if 비교 연산자를 쓸 거예요. s with 나누기 2 절반에 자 근데 여기서 좌표는 마이너스 좌표를 쓸 거예요. 아이고. 마이너스 좌표 요 값에 이하 현재의 커서 그리고
커서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되면은 S위드 괄호 사이즈에서 마이너스 나누기는 왼쪽, 플러스 나누기는 오른쪽. 그래서 반 나눠가지고 나의 현재 위치가 만약에 크기가 딱 이 사이즈면은 내 현재 위치의 왼쪽과 오른쪽이 반반 사이즈죠. 근데 그 좌표값이 즉 이 사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위의 값 높이가 해당이 되죠. S 위드가 아니고 S 헤이트 마찬가지로 S 헤이트를 넣어주면은 가로 세로 범위 안에 있습니까? 범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패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캔버스 크기 안에 있다면 계속 진행이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즉 캔버스 크기 밖으로 나갔다면 우리는 거북이를 0,0로 옮기고 밖으로 나간 횟수를 카운트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터틀에 펜을 업 해야 되겠죠. 펜을 들고 터틀에 go to 0,0 0,0으로 다시 센터로 이동을 시키고 터틀에 펜 다운 이제 다시 그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펜 들고 가운데 이동 펜 다시 내려놓고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카운팅 해야 되겠죠. 엑스트 카운트 플러스는 1. 자, 카운트 하나 증가해주고 만약 이 엑스트 카운트가 5번입니까? 책에는 5번 이상입니까? 근데 어차피 5번 이상 초과될 수는 없죠? 이상이나 는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아예 멈춰주세요. 멈춘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유지시킬까요? 아니면 창을 끌까요? 프로그램을 유지시킵니다. 요렇게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단축키 컨트롤 F5 네. 파이썬 디버거 선택을 해주면 네,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요 부분 가로를 열고 닫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컨트롤 F5 거북이가 잘 동작합니다. 자, 벽에 부딪히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죠. 랜덤이 굉장히 오래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기 왼쪽으로 가는 걸 안 좋아하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또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숫자들에 대한 연산자 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진수에 대해서도 연산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이진수, 비트 연산자가 따로 있는데 이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는 AND OR NOT, exclusive OR 아니면 shift 연산자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제 각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에서도 AND OR NOT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D OR NOT 같은 경우에 왼쪽이 참, 오른쪽이 거짓, 참 거짓에 대한 그러한 결과값을 나타내는 거였죠. 이진수 마찬가지입니다. 0은 거짓이고요. 1은 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참과 참은 참이 되겠죠?
참과 거짓은 거짓이 될 거고요. 당연히 거짓과 거짓도 거짓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진수, 논리, 곱, n 연산자를 이용해서 and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이진수로 표현한다면 1010, 0111 이 두 개를 각각 자릿수에 맞게끔 and 연산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1은 0, 11은 1, 010, 10도 0 그래서 0010 10진수로 따지면 2라고 하는 숫자가 되겠지만 우리는 거의 10진수 자체를 뭔가 AND OR 하지는 않고 이진수로 이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A는 10, B는 7. 그래서 프린트 A, N, B 실행을 하면 숫자 2가 잘 나옵니다. 이진수로 정말로 잘 되는지 확인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bin A 프린트 bin B 프린트 bin A and B A and B 실행을 해보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앞에 0이 사라졌죠? 자릿수도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자릿수 맞추기 위해서 포맷을 썼습니다. 프린트 근따옴표 분가로 열고 0번째 데이터에 앞은 0으로 채워주고요. 자릿수는 4자리로 만들고 B 바이너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포맷 괄호 열고 A 자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그리고 A and B 실행해 보면 자릿수까지 맞춰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공 B도 만들어 줄까요? 공 B 공 B 공 B 그러면은 정말 AND 연산자가 계산이 잘 된 부분으로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OR 논리 합 참과 참 만나면은 둘 다 참이죠.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는 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 상태에서 OR 자, OR은 백슬러시 있죠? Shift 누르고 백슬러시를 누르면은 긴 막대기가 나옵니다. Shift 백슬러시 실행을 해보면 거짓 참 전부 다 참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진수도 AND OR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타적 논리 합 익스클루시브 OR이라고 하는데 기본은 위에 꺽쇠입니다. 위로 꺽쇠 두 개의 숫자가 다르면 1, 같으면 0 이라는 부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행을 하면 잘 나오죠? 다르면 1, 같으면 0, 다르고 1, 1 비트 연산자의 마지막 not 앞서 배운 논리 연산자에서도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죠. 이진수 비트 연산자에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것을 not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진수의 not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0을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는 것을 전체를 뒤집어주는 것을 우리는 1의 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1의 보수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2의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2의 보수는 마이너스 연산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컴퓨터는 무조건 플러스, 덧셈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덧셈밖에 할 줄 모르는데 뺄셈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른 기가 막힌 방법으로 2의 보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의 보수, 즉
0과 1을 전부 다 뒤집습니다. 그 값에다가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은 그 값을 2의 보수라고 하는데, 내가 빼주고 싶은 만약에 10-7을 한다고 하면 이 7을 2의 보수로 만들어준 결과값에다가 a와 플러스 b를 하게 되면은 3이라는 마이너스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앞에다가 물결을 쓰게 되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냥 A와 물결 A 코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진수 1010이 10이죠. 그 다음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반전된 느낌은 아니에요. 1011. 네. 여기가 일단 물결을 붙인 거를 우리는 1의 보수라고 하고요. 근데 마이너스 부등호도 붙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1을 더해주면 2의 보수라고 합니다. 정말로 A에다가 플러스 1.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 물결이 먼저 있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바로 묶은 다음에 확실하게 A를 낫으로 뒤집어주고 플러스 1을 하면은 실행 같은 1010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뒤에다가 A를 오른쪽에는 물결 A 플러스 1을 출력을 해보면 10과 마이너스 10이 나왔습니다.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45 실행을 해보면 네, 말 그대로 45 밑에는 마이너스 45. 자, 그러면 마이너스 45가 왜 필요할까요?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곱하기는 더하기를 여러 번 하는 거라고. 곱하기라는 연산자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역시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무조건 더하기밖에 못합니다. 더하기밖에 못하는데 뺄셈을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2의 보수로 만들어버려서 더합니다. 자, 하나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10-7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은 1010이죠. 이진수로. 7은 1, 2, 4, 8, 0, 1, 1, 1.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0 빼기 7은 3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 빼기를 딱 했다라고 치면 이 자리는 3이니까 1, 1이 나와야 되겠네요. 앞자리를 0으로 채워주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빼기 연산자를 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빼기 연산자를 컴퓨터는 마이너스, 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덧셈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0, 1, 1, 1 이것을 1의 보수로 바꿀 겁니다. 1의 보수는 모든 값을 뒤집어줘요. 자, 그런 다음에 2의 보수로 바꿉니다. 모두 뒤집음. 2의 보수는 플러스 1,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돼요. 그래서 1000에다가 1001. 자,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001이 2의 보수로 바뀌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1001. 자, 최종적으로 바뀌었죠.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에 자리는 1, 앞에 것도 1, 더하니까 0, 그 다음에 0. 그런데 여기에서 최초에 계산될 때 둘 중에 하나 큰 자리의 값으로 유지가 됩니다. 즉, 이 앞에 자리 올린 1이 생성이 됐지만 이 1은 버려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는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값을 뒤집고 1을 더해줬죠. 뺄셈이라는 어떠한 연산을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1의 보수 값을 뒤집고 그 값에다가 1을 더해준 2의 보수를 만들고 나서 더하기를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숫자 3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다른 숫자 한번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15 빼기 8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은 7이죠. 15는 이진수로 1, 2, 4, 8, 1, 1, 1, 1. 8은 1, 2, 4, 8, 1, 0, 0, 0. 이 결과는 7이 나와야 되겠죠. 자, 1, 0, 0, 0을 뒤집었습니다. 0, 1, 1, 1. 0, 1, 1, 1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은, 네, 자, 여기 밑에다가 1을 더하면은 자리올림이 발생되죠. 0 자리올림이니까 또 다시 하나 더 올라가고 또 다시 하나 올라가고 앞자리가 1이 됩니다. 1, 0, 0, 0이 되네요. 1, 0, 0, 0. 자, 두 숫자를 더하겠습니다. 1 나오죠. 1 나오고 1 나오고 1 더하기 1은 1, 0이지만 1은 버려지게 돼서 0, 1, 1, 1. 1, 2, 4를 더하면은 7이 되죠. 자, 이러한 식으로 컴퓨터는 오로지 더하기만 가능합니다. 1의 보수, 2의 보수를 거쳐서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산자가 속도가 무엇이 빠를까요? 가장 빠른 건 더하기, 두 번째는 뭐 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빼기, 세 번째가 곱하기, 네 번째가 나누기. 나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오히려 곱하기가 훨씬 빠르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ot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 하나인 1의 보수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것만 숫자를 0 또는 1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스크. 자, 우리는 입만 가려주기 위해서 입에서 마스크를 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숫자만 0으로 또는 1로 강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거를 배우는 건 아니고 AND, OR, 연산자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AND는 1을 넣으면 현재 값을 유지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 0을 넣게 되면 1이던 0이던 상관없이 무조건 0값으로 바꾸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A에다가 0B 0111 B에다가는 0B 1010 D에는 0B 1001 가운데 있는 이 두 자리를 무조건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확인 바로 할까요? 프린트 공괄호 열고 0땡땡 0으로 채우고 네 자리 바이너리 B가 되고요. 점 포맷 바로 열고 A. 자, 바로 복붙 점 포맷 바로 열고 A. 바로 복붙으로 가고요. B와 ANB. 자,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네, 가운데 0이 있던 자리는 무조건 0으로 바뀌었습니다. n이 있으면 OR도 있겠죠. 원하는 것만 1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똑같이 확인을 하고 위에다가 프린트 그냥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프린트 그냥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엔터죠. n이 아닌 OR 긴 막대기를 넣어 보면은 실행. 자, 원하는 자리를 거꾸로죠. 원하는 자리 1이 됩니다. 자, 요거 좀 이렇게 헷갈리니까 A의 값을 B의 값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A에다가 0B 0 1 0 0 B에다가는 0B
0, 1, 1, 0. 자, 가운데 있는 두 개의 1을 무조건 1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실행하면 네, 가운데 두 자리가 1이었던 거야 뭐 당연히 1로 유지가 되는데 0이었던 자리는 1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 연산 결과죠.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응용해서 마스크를 쓰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시프트 연산자, 말 그대로 시프트 옆으로 밀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자릿수가 거꾸로긴 한데 1, 2, 4, 8, 16, 32, 64 여기까지만 해보죠. 64, 32, 16, 8, 4, 2, 1 각각의 자릿수로 이진수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10을 만든다면 1, 0, 1, 0 이 값이 우리는 10진수로 10입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 칸 밀어버리겠습니다. 모든 결과값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왼쪽으로 한 칸 밀고 나서 빈자리는 0으로 채워줄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16하고 4를 더하면 20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한 칸을 더 밀어볼까요? 앞으로 갑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자리 그러면은 앞에다가 0 하나 뒤에다가 0 하나 채워주면 자, 요즘 자릿수가 32죠. 32 더하기 8은 40이 됩니다. 한 칸 더 갑니다. 봅시다. 자, 한 칸 더 가면 이 자리죠. 그러면 64 더하기 16 당연히 80입니다. 이렇게 연산해서 내가 2의 n승의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에다가 곱하기 8이 필요하다. 그럼 10을 8번 더할 겁니다. 컴퓨터는. 하지만 우리가 시프트 연산자를 알고 있다면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옆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꺽쇠가루 2개, 3을 쓰게 되면은 80이 나올 겁니다. 자, 이론은 어떠한 형태인지 아시겠죠? A에다가 10 저장하고요. 프린트 A를 출력하고 프린트 A를 왼쪽으로 3번 밀어주세요. 자, 각각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실행하면 2배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2, 4, 8, 8배가 아니고 뭐 1024배를 할 거다. 그러면 10배만 밀어주면 네, 1024, 1024배. 2의 10승은 1024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프트 연산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024 이번에는 반대로 시프트 너무나 당연히 나누기 2 절반씩 되겠죠. 오른쪽으로 하나 밀고요. 기본부터 오른쪽으로 하나 밀고 자, 쭉 써주고 2, 3, 4, 5, 6, 7, 8, 9 실행 네. 그러면 딱딱 절반씩 나옵니다. 지금은 다 짝수여서 뭔가 딱딱 떨어졌는데 홀수로 만들어 볼까요? 실행하면 당연히 나머지의 1은 버림이 됩니다. 내려갈 때마다 앞쪽은 0으로 채워지고 밑에 거는 계속 버려지기 때문에 홀수 있다가도 버려지고 홀수 있다가도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값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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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수의 성질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복잡하고 큰 연산자를 구할 때 그런데 거기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는 시프트 연산자보다 빠른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프트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연산자들을 다 배웠는데요. 이러한 연산자에서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괄호가 당연히 가장 최우선일 거고요. 그 다음이 지수, 연산자, 그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러한 부분이 되고요. 단술, 당연히 곱하기 종료가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와 나누기,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그 다음이 시프트 연산자, 그 다음이 곱, 합, OR, 관계 연산자, 대입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리고 비교, if, 이러한 순서가 됩니다. 이거 순서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최우선 순위인 괄호로 그냥 묶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를 최안쪽으로 괄호를 넣고 그 다음 연산자를 그 바깥 괄호로 넣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골치 아프지 않게 오히려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을 경우에 연산식을 사용했더니 예상된 결과보다는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연산으로 인해서 이용이 됐을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괄호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지금 요 결과, 자, 요 예제 소스 실행하지 말고 주석, 예상되는 결과를 각각 화면에 주석을 달아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먼저 예상을 한 다음에 옆에다가 작성을 해 주세요. 해보셨나요? 실행했을 경우에 당연히 결과가 비교가 됐을 텐데 3이 6, 6 더하기 5는 11 나누기가 먼저 되겠죠. 그래서 4 나누기 2는 4를 2로 나눈 몫은 2, 10 빼기 2는 8, 8 더하기 6은 14. 자, 제곱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3, 3은 9, 9 더하기 8은 17, 17 마이너스 1은 16. 이번에는 변수가 들어가 있네요. 가장 먼저 승이 먼저 되겠습니다. 2죠. 2의 3승은 2는 4, 4, 2, 8, 5, 8에 40, 여기까지 40, 40을 5로 나눈 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8, 여기까지는 8이고요. 8 더하기 2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친절하게 괄호가 있어요. 10 더하기 5는 15, 거기다가 두 번째 괄호 3-1은 2, 15 곱하기 2는 30, 30 나누기 3의 몫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된 결과가 잘 나오는지 볼까요? 맨 밑에 거는 10이었죠. 네. 실행 11, 14, 5, 10, 마지막 10. 잘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연산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봤는데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가 두 개는 목, 나머지, 그리고 제곱이 있고요. 인트, 플로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자를 정수나 실수로 당연히 변환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문자로 변환하려면 str 함수 기억나시죠? 대입 연산자는 이외에도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나머지는 목는 제곱는 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연산자는 우리가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죠. 하나만 있을 때는 단순 대입 연산자, 두 개가 섞여 있는 부분은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라고도 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왼쪽이 큽니까? 왼쪽이 작습니까? 왼쪽이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의 퀘스천이죠. 질문을 의미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참 또는 거짓, true, false로 나타납니다. 논리연산자, 여러 가지의 조건을 하나로 합쳐줄 때 이용하는 부분인데 and, or, not 세 가지가 있습니다. and는 양쪽이 참일 경우에만 참이 해당이 되고요. or은 양쪽에 둘 중 하나만 참이면은 이건 전체 문장이 참인 부분이 되겠죠. not, 부정, 어떠한 결과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죠. 위에서 십진수에 대한 연산자를 했다면 당연히 밑에 비트 연산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 비트 연산자의 결과는 논리 연산자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 n은 n 하나, 그리고 긴 짝대기 요거는 or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exclusive or를 뜻하는 요 위의 꺽쇠 같으면 0, 다르면 1이라는 부분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물결, 낫을 의미하죠. 그렇다고 0은 1로, 1은 0으로 바뀌는 거이지만 파이썬에서의 물결, 낫은 1의 보수로 만들기 위한 음수 표현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1의 보수의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왼쪽 꺽쇠 두 개는 왼쪽으로 시프트, 즉 한 번 갈 때마다 2배씩 커지고 오른쪽 시프트는 2분의 1씩 나누어집니다. 10과 7에 대한 n 연산자 같으면 1, 다르면 0.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죠. 그래서 이거 쭉 올려놓고 1010을 하게 되면은 값은 0010이 나오는 부분이고 십진수로는 2라는 표현이죠. 15R 7은 1010, 5R 0111이니까 AND 연산자죠. 5R 연산자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 111은 전부 다 111 나올 거고 0이 있는 자리 하나는 비교해보니까 위에 1이 있네요. 그래서 1 4개 값으로 십진수 15가 나옵니다. exclusive or 같으면 0, 다르면 1.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면 1101, 13이 나옵니다. 정수값에다가 우리가 비트 부정, not, 물결이죠. 물결을 붙인 다음에 1을 더하면 2의 보수죠. 2의 보수값을 만들어져서 음수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표시만 음수값이지 두 개 더해지면은 0으로 되는 값을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수를 얘기한 겁니다. 왼쪽 시프트, 요걸 의미합니다. 왼쪽 꺽쇠가로 두 개는 2를 곱한 효과고 오른쪽 꺽쇠가로,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는 2로 나눈 효과를 갖고 있고요. 연산자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가 되고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보다도 당연히 우선시가 됩니다. 당연히 대입 연산자가 가장 늦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A는 옆에다가 공식을 쫙 써도 그 결과의 마지막 결과가 눈에다가 들어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입 연산자가 가장 늦게 처리되는 거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산자를 전반적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